안녕하세요. 경제 공부하는 변호사 류전입니다. 오늘은 빌사남이라고 하는 부동산 중개법인을 이끌고 계시는 김윤수 대표님을 모시고 꼬마 빌딩 실전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 대표님이 최근에 빌사남이 알려주는 꼬마 빌딩 실전 투자 가이드라는 책도 쓰셨고요. 워낙 업계에서 꼬마 빌딩을 전문적으로 거래하시고 중개하시고 자문해 주시는 분으로 유명해서 제가 특별히 한번 성수동에 모셔봤습니다. 김윤수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연초에 바쁘시죠? 네, 연초에 바쁘시죠. 바빠서. 어떤 부동산 시장도 연초가 좀 활기가 있나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딱 그 작년에 항상 이제 내년에 뭐 하지 목표 같은 걸 좀 세우잖아요. 그렇지. 근데 카테고리 안에 그 꼬마 빌딩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영어 공부처럼. 네, 그렇죠. 올해는 꼭 영어를 해야죠. 이런 것처럼. 네. 버킷리스트에 이제 꼬마 빌딩이 있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나 네, 보네요. 엄청 그러니까 많죠. 문의도 많으시고 네. 연초에 바쁘시겠습니다. 네. 김윤수 대표님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드렸지만 본인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 좀 저는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네네. 19살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바로 군대 갔다 와서 19살이면 고등학교, 네, 고등학교 때 재학 시절에. 네네네 그때 따고 대학교는 안 나왔습니다. 대학교는 안 나오고 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오케이.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취득을 하고 뭐 빌사남이라고 제가 법인을 지금 운영 중에 어떤 뜻이죠? 빌사남? 빌딩과 사랑에 빠진 남자. 그래서 처음에 빌딩과 사랑에 빠진 남자. 네. 근데 처음에 그게 원래 이제 블로그였어요. 블로그로 처음 시작했다가 사람들이 계속 줄여서 빌사남님 이렇게 불러주기 시작하면서 이제 회사명이 빌사남. 본인 이름이 생겨버렸고 네네. 그냥 부동산 중개 법인 이름을 빌사남으로. 예, 그렇게 해서 회사명이 됐죠. 요즘 뭐 핫하죠 빌사남.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꼬마 빌딩 위주로 하시면서 꼬마 빌딩 이외의 뭐 상가 건물이나 사옥이나 이런 것들 다 거래를 하시죠? 네, 다 하고 있고요. 뭐 주택 건물들 같은 경우도 하고 있고, 일단 뭐 어디 뭐 가리지 않고 다 이제 건물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다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포커스는 빌사남에서 그래도 네. 꼬마 빌딩이 좀 많이 거래가 되는 편이에요. 네네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 책을 내셨어요? 빌사남이 알려주는 꼬마 빌딩 실전 투자 가이드. 예예. 몇 번째 책이? 이게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책이고요. 공저로 한 건 5번째. 그렇구나. 네. 뭘 하고 계시나요? 이 책을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네. 굉장히 꼼꼼하게 그래요? 특히 이제 목차 정리가 너무 깔끔하게 잘 돼 있어서 네네. 눈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게 빌딩이 좀 어려운 내용들도 그렇죠. 많거든요. 그래서 좀 사진을 많이 넣었더라고요. 그다음 표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자 본격적으로 네. 저희 김윤수 대표님을 모시고 꼬마 빌딩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네.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먼저 저는 이런 건물은 절대로 사면 안 된다. 네. 이거부터 좀 듣고 싶어요. 네. 손대면 안 된다 이런 거는. 들어가면 진짜 못 나올 수도 있고 완전 네. 낭패 본다. 예예. 이런 케이스를 좀 겪어 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 많이 겪어봤죠. 어떤 건물들은 절대로 사면 안 될까요? 일단은 좀 그 수익률을 많이 보고 투자를 하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수익률이 이제 몇 프로다. 4%다. 네네, 4% 5%다. 넘어가면 많이 나온다. 네네. 근데 또 생각보다 되게 그냥 수익률만 보고 투자했다가 망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네. 실제로 그 수익률을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빌딩의 가치나 금액은 너무 크잖아요, 사실은. 네네, 그쵸. 근데 수익률에 현혹돼서 들어갔다가 네. 낭패 본다. 그쵸.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대부분은 다 이제 원룸 건물. 오케이. 네, 그래서 막 수익률 높아가지고 맞춰져 있는. 근데 이제 그게 꽉 찼을 때. 그쵸. 근데 그게 항상 만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항상 이제 좀 이렇게 원룸 건물이나 그리고 이제 용도는 근린생활 시설로 돼 있는데 그 불법으로 쓰고 있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오케이. 방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오케이. 그러거나 뭐 주차장을 쓰고 있다거나 네네. 그런 거를 수익률을 계산할 때 다 넣어가지고 예. 마치 이거는 뭐 한 2배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예. 따져보면 그만큼 차지도 않을 뿐더러 불법도 있을 수 있고 네네, 그쵸. 그래서 수익률이 중요하지만 너무 현혹되지 마라. 네, 그렇죠. 저는 꼬마 빌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 수익률도 중요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팔 때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팔 때 수익이 막 몇 억씩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 사람들이- 투자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팔지를 더 중점을 둬야 되는데 오케이. 사람들은 다 이제 수익률 가지고 좀 그렇죠. 흔들리고
그러니까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팔 때는 사실 조금 더 먼 미래고 네. 눈앞에 당장 다음 달에 그렇죠. 얼마 들어오는지가 그거에 되게 좀 목숨을 그렇죠. 많이 거시고. 근데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 주식처럼 그렇게 거래가 쉽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서 네, 네, 그렇죠. 팔 때를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된다. 네네, 그게 오케이.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첫 번째 포인트.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방금 살짝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빌딩이 황금성이 높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황금성이 높은 데 투자를 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좀 이렇게 매각이 잘 되는 동네. 그러니까 빌딩을 매수하려는 세력들이 항상 많은 있는 예, 그쵸, 그쵸. 것으로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황금성 높은 데가 좋은 빌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성수동도 황금성이 높은 곳이고, 어찌됐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좀 가격이나 이런 게 좀 정해지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빌딩 투자하신다 그러면 황금성. 그죠. 그건 너무 중요하다. 네. 일단 부동산이기 때문에 네.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정확하게 내가 팔 수 없을지도 모른다. 네. 이런 위험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쵸.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투자의 큰 특징이죠. 맞아요. 그래서 진짜 안 팔리는 빌딩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 뭐 3년 넘게 안 팔리는 경우도 있고. 그럼 어떻게 되면 완전 멘붕이겠네. 그러니까 그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 팔리니까. 수익률 1%더 보고 들어갔다가 안 팔리면 완전 낭패 보는. 그쵸. 근데 여기 성수동은 좀 가격만 좀 괜찮으면 하루 아침에도 팔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황금성 높은데. 황금성 높은데 그리고 특히 이제 지역적으로 네. 매수 세력이 있는지를 그쵸.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리고 동별로도 거래량이 좀 많이 차이 나요. 뭐 예를 들어서 강남구가 전체적으로 다 거래가 많은 건 그런 아니고. 것들을 어디서 좀 확인할 수 있나요? 일단 실거래가 사이트도 많고 지금 통계로 나온 자료들도 많아요. 그리고 실거래가 보면은 그 동에 네. 얼마나 거래됐는지 그쵸, 다 그거 뜨고. 보시죠. 네. 그래서 상업용 빌딩이 어느 정도 거래됐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강남구 내에서도 강남구에서 이제 개포동은 아파트 너무 좋잖아요. 근데 개포동은 또 거래가 많이 안 되거든요. 도곡동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뭐 신사나 역삼, 노년 이쪽 거래 많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청담도 그렇고. 그렇죠. 네. 거기는 뭐 사실 사무실 수요도 많고 네. 상가 수요도 많고. 네. 그래서 약간 동 이름도 중요하다는 거 좀 오케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또 봐야 될 게 그 아까 뭐 원룸 건물 말씀드렸는데 이게 빌딩은 또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관리 측면. 뭐 이게 맞아요. 생고생 할 수 있다. 요즘 같은데 추운 날에는 지금 다 동파나거든요.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해요, 보통. 그리고 이제 원룸 건물 이런 거 잘못 사면은 계속 전화가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그렇죠. 막 비오는 날.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풀옵션 건물인데 네. 얘 원룸 풀옵이다. 네. 근데 방이 20개다. 네. 그러면 진짜 큰일 나는 각각의 20명의 세입자들의 어떤 옵션 상태에 대해서 전부 다 우리가 만족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전화 받다가 그냥 한 달이 금방금방 가겠네. 네, 이게 노 대비용으로 샀다가 오히려 더 더 늙으시겠는데. 네. 근데 저는 실제로 많이 봤어요. 네, 이제 노 대비용으로 이렇게 원룸 건물 샀는데 20-30개 임차인을 어떻게 관리를 해요? 그렇지. 그막 20-30명이 한 달에 한 번씩만 전화해도 매일매일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분명 이제 좀 되게 악덕 임차인들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임차인분들 중에 뭐 선하신 분들 너무 많지만 예, 그렇죠. 센 분들 네, 분들도 많고 그리고 뭐 그 중에 몇 명만 임대를 안 내는 것도 되게 스트레스긴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삶의 질이 굉장히 안 좋아지게. 이게 오히려 안 사시는 게 나아요. 오케이. 오케이. 첫 번째는 수익률은 너무 집착하지 마라. 네, 수익률. 두 번째는 빠져나올 때의 황금성을 무조건 고려해야 된다. 그쵸. 세 번째는 관리적인 측면. 이게 관리적인 측면 고려 안 하면 빌딩 산 게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 맞아요. 오히려 안 사시는 게 나아요. 어찌됐든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관리가 어려운 걸 굳이 뭐. 그렇죠. 네. 거기에 다 묻혀져 있는 비용이 본인 인건비잖아요. 네, 그렇죠. 자기 시간, 자기 에너지, 네. 계약하러 맨날 뛰어다녀야 되고. 네,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또 관리를 맡기면 관리업체에 또 수수료 줘야 되고. 네, 비용이 그럼 발생. 수익률은 훅 떨어지고. 네. 그럼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비용이네. 네, 그렇죠. 그래서 약간 관리에 대한 생각도 좀 하셔야 해야 될 것 된다. 같습니다. 관리가 딱 보기에 세입자도 많고 까다로울 것 같은 데는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된다. 네, 그렇죠.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요즘에 막 뜨는 지역이 있어요. 어디 뭐 땡땡땡. 어디가 뜬다더라. 네. 근데 그거는 저는 좀 그 리스크가 좀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확 뜬 만큼 확 져요. 오케이. 네. 그래서 저는 계속 투자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그냥 좀 입증된 데 있잖아요. 주식으로 치면 그냥 삼성전자를 사고. 우량주. 네, 그래서 막
비상장 주식을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작전주에 현혹되지 마. 예, 그런 거. 작전주 따라갔다가 망할 수 있다. 그죠? 아, 그러니까 비슷해요. 네, 비슷해가지고. 지금 오늘 상한가 친다더라 무조건 가야 돼 하면 내일 막 하한가 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쵸. 좀 그런 거 말고 좀 검증이 된 거.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네. 물론 거기에도 기회는 있겠지만 거기에 네. 너무 현혹될 필요는 없다는 예, 예. 거죠. 그리고 좀 이제 입증되고 어느 정도 좀 기간이 되고 그래도 계속 유지되는 그런 곳에 좀 투자하시. 제 주위에 보면 그래도 전통적으로 그렇게 강세가 아니지만 네. 옆에 계속 살면서 본인이 그 가치를 알고 있는 분들은 또 그런 데 투자를 잘 하세요. 그죠? 네네, 근데 그쵸. 그것도 아니고 네. 그냥 저기 뛴다고 그죠, 듣거든요. 그렇게 잘못- 주말 한번 가볼까? 괜찮아 보이는데? 네. 근데 부동산에 가면 계속 뜨고 있어요. 뭐 네, 20% 그쵸. 지난달보다 올랐어요. 뭐 이러면 현혹돼서 샀다가 예, 예, 그쵸. 낭패 보는. 예, 나중에 안 팔리죠. 안 팔리는. 부동산을 한번 사서 팔 때까지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인 주기가 어떻게? 일단 한 3년 정도. 3년 정도?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3년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래도 세금 혜택이 좀 있긴 오케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치면 우리가 세 달 앞도 모르는데 네. 그렇죠. 3년 뒤에 3년 뒤를 이 지역이 계속 뜰지 안 뜰지는 우리가 어떻게 아는 네,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좀 안전한데 투자하는 거를 좀 권해드립니다. 권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옥 같은 일단 부동산 투자, 특히 이제 빌딩 투자 100점 100패할 수 있는 네. 그런 네 가지 포인트들 짚어주셨고 네. 예, 예. 첫 번째가 뭐였죠? 대표님? 첫 번째가 이제 수익률이었고요. 수익률. 네, 두 너무 번째- 현혹되지 마. 네, 너무 현혹되지 두 번째는? 말고. 두 번째가 이거 황금성. 황금성 빠져나올 때 생각하라. 네, 네, 그렇죠. 세 번째는 그다음에 이제 그 관리. 관리. 네. 보이지 않는 비용이 있다. 네, 네. 관리 측면. 그래서 오히려 관리가 어려운 걸 잘못 들어갔다가 나중에 팔지도 못하고 관리도 안 되고 오케이. 네, 그런 경우 낭패 많이 본다. 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지막이? 확 뜨는 데를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거든요. 확 질 수 있다. 네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좀 부동산 한번 사서 매도하기까지 3년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네. 3년까지 봐야 되는데 3년까지는 봐야 돼. 네네. 그럼 그 3년 전을 비교했을 때 지금을 생각해 봐야 되겠네. 근데 3개월 만에 떴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 예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김윤수 대표님 모시고 너무 도움되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